잘 안 되죠. 자꾸 보고 외우세요. 부동산에 그 별표에서 외우고 갑시다. 이게 말하는 이게 말하는 정도까지 가야 돼요. 보고 읽어보고 이거 뭐다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니까 팡팡팡 외웁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임 무과실로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그 표에 있는 것대로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동산 단기 취득시효는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임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때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총 몇 가지 배웠어요? 7가지 배웠죠?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몇 가지 배웠다? 7가지. 그럼 여기도 요 부하, 혼화, 가공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얘도 원시 취득.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다음 취득시효.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 똑같이 원시 취득이고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 역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근데 취득시효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취득시효 소급표 있다, 없다? 있죠? 맨 처음 토지에 들어가서 경력을 해서 20년간 점유해서 취득시효를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죠? 대신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해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 소급표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점유 취득시효 가지고 다시 한번 훈련해 보세요.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해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상태를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각각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이제 7개를 배운 겁니다. 그럼 이런 걸 원인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소유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럼 또 똑같아요. 뭐 할 수 있죠? 똑같이 뭐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 가져간 겁니다. 그럼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죠? 방해, 제거. 그다음 끝에가 쉬운 문제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거 행사할 수 있어요?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권에서 받던 및 또는 하고 똑같아요.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여기도 똑같이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방해 예방 또는 이나 또는 손해배상에 뭘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청구. 결국 뭘 알면 문제가 풀려요. 및 또는 그거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점유권의 구조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소유권의 구조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몇 개 있다고요? 7개. 말해 보세요. 이 7개 있고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뭐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을 써. 이게 소유권의 끝이에요. 이게 핵심이. 결국 다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뼈대라는 겁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선점에서 뭐 문제 풀 때 좀 내용 추가하는 거 있고 그다음 부합할 때 뭐 판례사항 좀 추가하면 되는 게 있고 뭐 그런 애 조금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취득시효 공부할 때 살을 점점 붙여가면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이니까 이 내용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용익물권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용익물권은 먼저 지상권 제도부터 볼 텐데 어디를 펼쳐놓냐면 여러분 책으로 234페이지입니다. 234. 자, 거기에 그 서설이라고 4줄 나오는 거 있죠? 찾았어요? 그 밑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자, 칠판 없을까요? 그러면 용익물권. 이건 뭐 더하기 뭐예요? 용익.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용익물권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지상권 있고 그다음 지역권 있고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3가지 중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 가장 많은 제도는 뭘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 실제 생활에 제일 많은 건 지상권이 제일 많아요. 전세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전세, 월세는 많죠.
전세 월세는 많은데 걔네들은 전세권하고는 다른 제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는 임대차 말하는 거니까 걔는 채권. 그다음 여기 이제 전세권은 물건인데 그 남의 물건 빌려 쓰는 것 중에 전세권 물건으로 빌려 쓰는 경우가 실제 생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시험용으로만 좀 의미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 요 세 가지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에도 지상권이 꽤 많고 시험용으로도 지상권이 중요한 거니까 용의 물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전세권자들은 그 요 지상권 실전에 거의 없으니까 요 전세권자들을 공부할 땐 지상권과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가 이렇게 비교 중심의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에 없는데 전세권에 있다 또는 그 반대이다 뭐 그런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지역권 제도는 뭐 거의 부동산 실무할 때도 지역권을 뭐 등기부에서 볼 일은 뭐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요 지역권은 실제상에 거의 없고 얘는 지역권의 중요한 특징 정도 파악하면 되겠어요. 의의하고 특징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물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상권. 일단 읽고 좀 시작합시다. 이때 내려와서 234조 맨 밑에 내려오시면 279조 조문이 있죠. 지상권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상권자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먼저 용어 정리 좀 합시다. 건물, 기타, 공작물, 인하, 수목을 밑줄 하시고 그 이름 부르기가 좀 길죠. 건물, 기타, 공작물, 인하, 수목은 줄여서 말할 때 지상물이라 그래요. 지상물. 그러니까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상물. 그리고 소유, 사용 이렇게 동그라미 해봐요. 소유, 사용. 결국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7번 볼까요? 이 사람 토지 소유자예요.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그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 같은 게 이렇게 짓고 싶은 거예요.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 같은 걸 짓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간편한 방법은 그 갑의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되죠.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그 이제 땅을 살려면 이제 그 매매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매매 대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면 좋은데 돈이 이제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사는 건 좀 이제 여의치 않고 이때는 빌리면 되죠. 그러니까 빌려서 건물을 지으면 된다는 겁니다. 밑에 을이 갑의 땅을 빌리는 방법도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을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토지를 살 돈은 좀 부족하고 빌리고 싶다는 겁니다. 밑에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 쓰는 방법도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으로 빌려 쓰는 제도가 이게 바로 지상권, 채권으로 빌려 쓰는 제도가 이게 임대차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요 갑하고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그냥 계약을 하면 돼요. 이게 지상권 설정 계약입니다.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은 뭐 사용 가치를 을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쉽게 풀어서 말하면 지상권 설정 계약은 갑하고 을이 어쨌든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둘이 합의했다는 뜻일까요? 지상권 설정 계약은 갑하고 을이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을 네가 나의 토지를 직접 써도 좋다. 이렇게 둘이 합의했다는 겁니다. 을 네가 내 땅 써도 좋다. 이렇게 둘이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갑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럼 이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갑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지상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계약이니까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법률 행위가 되겠네요. 이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조가 적용될까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죠? 186조. 186조 조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생각나죠? 그 동그라미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조문이니까 외우고 있어야죠. 자꾸 반복해서 외우셔야 돼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뭘까지 해야 등기까지 해야 의리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상권을 취득한 의뢰 이름 뭐죠? 지상권자. 그다음 요 사람 이름은 지상권 설정자. 자, 그러면 이때 우리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은 이유는 뭐예요? 지상권 설정받은 이유는 뭘 지으려고? 건물을 지으려고 이거죠. 건물을 지으려고. 그럼 이렇게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이걸 통틀어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상물.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서 나무 같은 걸 심기 위해서 갑의 땅을 직접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 이게 지상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어떻게 개념 정의하든지 간에 이 두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소유, 사용. 다시 지상권의 뜻은 뭐라고요? 소유, 사용. 근데 앞으로 제가 지상권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소유, 사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니까 이거 가지고 말을 이제 정확하게 풀어서 용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백에다 좀 써봅시다. 지상권 땡땡 하시고 네모 2번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죠. 뭐 거다 써도 되고 의에다 써도 되고 어쨌든 지상권 땡땡 하시고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다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그렇게 쓰셨어요? 다시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말이 뭘까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말의 뜻이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뜻인 거예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말이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다음 현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쓰는 제도, 사용하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지상권자 을은 갑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에게 사용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지상권은 물건이다. 이게 힌트예요. 지상권은 물건이다. 그리고 물건의 뜻이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지상권자 을은 갑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갑에게 사용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직접이죠. 그럼 이때 요 지상권 설정자는 적극적 의무를 지는 거예요? 소극적 의무를 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갑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을리가 나의 땅을 직접 써도 좋다로 둘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라면 이제 을은 이제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서 갑의 땅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직접 갑의 땅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으니까 을이 자기 땅을 쓰는 거 그냥 참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아주면 된다. 이걸 인용 의무라 그럽니다. 인용 의무. 근데 을이 자기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갑 쪽에서 적극적으로 다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을이 그냥 자기 땅을 쓰는 걸 참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표현할 때 소극적 인용 의무라 그래요. 다시 무슨 의무? 소극적 인용 의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늘 세트예요. 다시 지상권자가 갑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거니까 지상권 설정자는 적극적 의무를 진다. 소극적 의무를 진다. 소극적 의무. 정확하게 무슨 의무를 진다? 소극적 인용 의무. 을이 자기 땅을 쓰는 걸 갑은 그냥 방해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를 지는데 그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건 나대지라고 그러죠.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상권의 뜻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즉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니까 현재 아무것도 없어도 지상권 설정받고 건물을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권을 설정받고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건물이 태풍으로서 박살난 거예요.